요즘 6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이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요즘 60대 중에는 40대에 이런 컴퓨터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적잖이 계십니다.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외국어를 배우던 분들도 계시죠.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60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고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부업 찾고 헬스장에서 PT 받습니다. 같은 60대인데 예전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 60대는 어땠을까요? 손주 돌보고 텃밭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시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노후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머릿속 노후 매뉴얼은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지금 60대, 70대가 느끼는 혼란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도 안 겪어본 노후, 자식들도 아직 모르는 노후를 직접 개척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노후의 20년, 30년을 그냥 흘려보낼 건지 아니면 나만의 리듬으로 채워갈 건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전히 노인이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요즘 60대, 70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부르면 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어르신. 노인분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말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65세는 어떤 하루를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복 입고 헬스장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출석 체크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유튜브 봅니다. 점심 먹고 은행 업무 보러 갑니다. 키오스크로 번호표 뽑고 앱으로 송금하고 연금 조회합니다.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 받고 넷플릭스 보다가 카카오톡으로 자식들과 대화합니다. 이게 요즘 65세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노인이라는 말에는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난 사람, 보호가 필요한 대상, 더 이상 선택의 주체가 아닌 존재하지만 요즘 60대, 70대는 어떻습니까? 직접 운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소비하고 여행 계획 세우고 건강 관리합니다. 행동은 활발한데 단어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고칭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이제 나는 노인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몸을 쓰는 걸 조심하게 되고 이 나이에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니어라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나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인정하되 나이로 규정당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 세대,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표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활동 기준이 나이 기준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만 바뀌었을까요? 실제로 살아보면 이것저것 다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3억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 예전에는 이 말이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3억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연 10%씩 나왔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간단했습니다. 목돈만 모으면 됐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이걸로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 관리비, 식비, 통신비만 해도 모자랍니다. 김순자 68세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 5억이 통장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5억이나 있으시면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매일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5억에서 조금씩 뺐으면서 삽니다. 이번 달 200만 원, 다음 달 150만 원. 이렇게 빼다 보면 이게 언제 바닥날지 모릅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앞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5억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노후의 핵심입니다. 돈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 얼마나 있느냐, 지금 기준 매달 얼마나 들어오느냐,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2억 있고 매달 100만 원 들어오는 사람과 통장에 5억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 없는 사람,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2억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1년 뒤에도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있어도 매달 뺐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얼마를 쓸지 모릅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집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노후 불안의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득의 불규칙성.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모았어요? 가 아니라 매달 얼마 들어와요? 연금이든 월세든 배당이든 부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요즘 60대, 70대는 노후 자금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택합니다. 연금을 다시 점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개인연금 있으면 어떻게 받을지 계획 세우고 부부연금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작은 수입원을 만듭니다. 월 30만 원짜리 작은 임대, 주 2회 파트타임,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 크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듭니다. 지출을 줄입니다. 이걸 요즘 짠테크라고 합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상 가능한 생활비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요즘의 노후 전략입니다. 크게 벌려고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절약하며 최소한의 소비를 합니다. 요즘 60대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앱테크도 하고 할인도 잘 챙깁니다. 인터넷 가격 비교는 기본입니다. 최저가로 생필품을 사고 발품을 팔아 더 싼 곳을 찾아냅니다. 절약에도 노하우가 생긴 것이 요즘 시니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돈이 좀 부족해도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달라졌습니다. 자식 키워놓으면 편하게 살 줄 아셨나요? 과거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실제로 그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크면 부모를 모셨습니다. 같이 살거나 생활비 드리거나 병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부모는 자식 키우고 자식은 부모 모시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억이 넘습니다. 30년 대출받아도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아이 키우는 비용은 또 어떻습니까? 학원비,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늙어갑니다. 40대, 50대가 되면서 자기 노후도 걱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모실 여력이 있을까요? 박철수 70세 어르신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나이가 45세입니다. 대기업 다니고 월급도 꽤 됩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손 벌리기가 미안합니다. 왜일까요? 아들도 매달 빠듯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대출이자 150만 원, 아이 학원비 1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월급 500만 원 받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십니다. 아들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들 가정이 흔들립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한테 미안하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식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살기 빠듯해서입니다. 옛날과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과거에는 자식 1명이 부모 2명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자식 2명이 부모 4명을 모셔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까지요. 거기에 본인 노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한테 기대는 건 이제 선택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부업이든 뭐든 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과 독립적인 노인의 만족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의존하는 순간 관계도 틀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기대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게 목표입니다. 결혼한 아들도 데리고 살기보다는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분가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60대는 오히려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손주 보면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픕니다. 손주는 집에 가는 뒷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요즘 60대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다 가야지. 이게 요즘 60대, 70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식 없이 혼자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게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아프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안 아프면 건강한 겁니다. 병원 안 가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안 아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어디 하나씩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어깨가 결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60대, 70대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안 아픈 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영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에 넘어지셨습니다. 골반이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골반 다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받으러 다니셨습니다. 집에서도 운동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단도 오르내리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헬스장 다니십니다. 이게 뭘까요? 회복력입니다.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프고 나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건강 기준이 이랬습니다. 병이 없는 것. 지금 건강 기준은 이겁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 전문가들은 회복 탄력성이 실제 수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근육입니다. 체력입니다. 운동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몸 좀 사려야지. 무리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움직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60대 넘어가면 1년에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뒤에는 근육이 10% 사라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누워 지냅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 건강은 버티는 힘입니다.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한 번 아파도 회복하는 힘. 병원 갔다 와서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힘.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운동하라고 하지? 나는 당뇨도 아닌데 왜 식단 관리하라고 하지? 그게 함정입니다.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는 늦습니다. 근육은 저금과 같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쌓아놔야 나중에 씁니다. 지금 안 아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움직여야 10년 뒤에도 움직입니다. 요즘 60대와 70대는 예전과 다르게 길게 관리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력 있는 몸을 만들어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을 자주 가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건강한데 왜 병원을 가야 하냐고요? 그게 바로 요즘 노후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은퇴 전의 노후를 상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되겠지. 큰 병만 안 걸리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막상 60대가 되고 보니 전혀 다릅니다. 큰 병이 없어도 병원에 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한 70대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안 가는 날이 없어요. 아픈 건 아닌데 갈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번 주는 정형외과 무릎 주사 맞으러, 다음 주는 뇌과 혈압약 처방받으러, 다음 달에는 안과 녹내자 정기 검진 한 달에 한 번, 치과 임플란트 경과 확인, 피부과 대상 포진 주사 1차, 2차, 여기에 3개월마다 하는 정기 검진, 6개월마다 하는 암 검사, 1년마다 하는 종합 검진까지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노후에도 아파야 병원 갔습니다. 지금은 안 아파도 병원 갑니다. 요즘은 예방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은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입니다. 요즘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못 받던 검사와 치료를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후는 아픔을 견디는 시기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후는 병원 일정에 맞춰 사는 삶이다. 이게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파도 참고 살다가 큰 병 되어서야 병원 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합니다. 그 덕분에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집 근처 병원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병원, 어느 과가 좋은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둘째, 병원 일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첩이든 휴대폰이든 다음 예약을 꼭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과 개인보험 혜택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혜택을 못 받고 알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픈 노후가 아니라 관리하는 노후입니다. 병원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많이 가고 관리할 것도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불편하시죠?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은 아예 살기가 힘듭니다. 30년 전에는 몰라도 됐습니다. 창구 가서 직원한테 말하면 다 해줬습니다. 예금 하나 만들어주세요. 송금 좀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가면 키오스크부터 만납니다. 번호표도 기계에서 뽑아야 하고 송금도 ATM에서 해야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은 앱으로 하고 진료 기록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수납은 무인기로 합니다. 마트도 그렇습니다. 계산대가 줄어들고 셀프 계산대가 늘어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 있게 됩니다. 직원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정보 격차입니다. 요즘 노후에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연금, 의료, 복지, 금융,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건강보험 혜택은 뭐가 있는지, 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신청하는지, 정기예금 금리는 어디가 높은지,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생활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못 받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혜택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못 받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받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5년만 지나면 그 격차가 빈곤 격차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정보 접근성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혜택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혜택은 많은데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는 배움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앱 설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못하면 정보 자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복지 혜택도, 의료 정보도, 금융 상품도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모르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배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움은 성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한다고 하면 가보세요.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육 한다고 하면 가보세요. 자식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배우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저녁 되면 이런 생각 드십니다.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평생 일했는데. 한 달은 괜찮습니다. 2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면 이상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1년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옛날 노후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가 20년, 30년입니다. 이 긴 시간을 그냥 쉬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상암동의 75세 김 여사님은 평일에 2시간씩 전단지를 돌리러 나갑니다. 여사님은 임대하는 작은 가게도 있고 대출도 없습니다. 동네 친구분과 함께 놀러 다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비가 오는 날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일을 쉬니까 좋으실까요? 아닙니다, 사실. 상암동 여사님은 오히려 우울합니다. 여사님은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출근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갑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무료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쓸 때 여사님은 자존감도 회복되고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진 건 나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노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무료함이라고 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시간을 못 채워서 우울합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는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산책 30분, 일주일에 책 한 권, 하루에 좋아하는 영상 하나씩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요즘 60대, 70대가 겪고 있는 변화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일 공감하셨나요? 나만 잘못 살고 있나?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60대, 70대가 똑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불안을 느끼고,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안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실패한 노후를 살고 있나? 라고 자책하십니다. 아닙니다.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변화를 부정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인정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변화를 이겨내셨습니다. 가난을 이겨내신 분도 계시고, 외환 위기를 견디신 분도 계시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 혁신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변화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의 변화도 이겨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 정보를 나누면서 같이 배우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후회가 아니라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